재작년에 연인 사이였던 남친과 헤어졌어요. 3년을 사귀었고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를 놔두고 한눈을 팔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죠. 마냥 착하기만 하진 않았고 사회 이슈는 물론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약대 대패를 위해 고군분투한 자칭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스스로 개념 있는 변호사로 지칭했었죠. 그때 남친은 참 그럴싸해 보여서 저는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술도 잘 못 마셔서 친구들 사이에선 제일 먼저 취해서 퍼져자곤 했지만 그것마저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 애주가여서 엄마가 마음고생 많이 한 걸 봐왔기 때문에 평소에도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남자들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허우대만 멀쩡하고 속은 빈 강정 같은 남자들 많은데 남친은 발랑 까지지도 않고 맑고 순수한 영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멍청했었네요. 제가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였어요. 어느 날 남친이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가엾은 술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가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불쌍하다고 그 구렁 속에서 구해주고 싶다나?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또 시작이네 싶었어요. 남친은 동창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뜻이 맞는 애들끼리 2차를 가자고 하는 걸 늘 마다했어요. 뻔히 도우미와 놀려는 걸 알기 때문에 빠지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반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했다고 하더군요. 친구 중에 돈 펑펑 쓰는 물주가 있어서 그들과 도우미와 함께 술 한 잔씩 했다네요. 남친은 늦게 야근하고 간 거라서 술은 별로 먹지 않고 있었고 친구들은 이미 한 잔씩 걸친 상태로 자기네들끼리 떠들며 얘기하느라 바빴다네요. 그런데 도우미 중 한 여자가 남친 옆에 다가와 앉더랍니다. 순진해 보이는 생김새가 이런 일을 할 사람 같진 않아 보였다네요. 처음엔 별로 대화를 나누고 싶진 않았는데 묘하게 그 여자가 하는 말에 빠져들더랍니다. 처량하게 슬픈 눈을 반쯤 내리깔면서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한 거라면서 한숨을 쉬더래요. 원래 집안이 부자였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사채빚을 졌다면서 사채업자들에게 빚 독촉에 시달리니까 마지못해 오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면서 버는 돈 몽땅 빚 갚는 데 들어가고 있다고 했답니다. 아버지 빚 다 갚기 전에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다면서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여자도 다 있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모르게 술집 일을 하는데 어디다 도움 요청할 곳도 없어서 갚을 빚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데도 없다고 했다네요. 남친은 왜 진작 빚이 그 지경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이면 파산 신청이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밟지 않았냐고 반문하면서 물었는데 아버지 사업 얘기라서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더랍니다. 그래서 남친은 아마도 연대보증을 썼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었나 싶어서 갸우뚱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사이니까 혹시 나도 법률적인 일로 상담 문의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명함을 달라고 해서 두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친은 그 여자와 연락해서 몇 번 만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했어요. 순진하고 착한 아가씨인데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채업자가 포주처럼 감시를 하고 술집으로 이리저리 돌리고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비가 억수같이 떨어진 날 이런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대요. 갈 곳이 없어서 왔다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남친 오피스텔을 찾아왔답니다. 이 멍청이 남친은 그 말에 깜빡 속아서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오게 했고 그때부터 저 몰래 동거 아닌 동거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거 아닌 동거가 리얼 동거로 변하게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대요. 그때부터 바보 남친은 그 여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친 놈을 쏙 빼놓았는지 남친은 그 여자한테 푹 빠져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멍청하고 부족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남친 오피스텔로 찾아가 보지 않았더라면 남친이 정말로 바빠서 만나주지 않는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남친이 바쁠 것 같아서 저녁거리를 간단히 장봐와서 반찬이나 해놓고 잠깐 기다려볼 생각으로
남친 오피스텔에 갔어요. 정말로 뜻밖의 웬 여자가 자기 집인 양 있어서 잘못 들어와 있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남친 오피스텔이 맞더라고요. 제가 누구세요? 하니까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함부로 들어와요? 하더군요. 그리고 우린 서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임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야, 너 영민이? 그래, 수키. 그랬습니다. 세상에,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런데 수키, 여기서 뭐하니? 여기 내 남친 집인데? 했더니 뭐? 네 남친이라고? 어머, 어떡하니. 내 남친 집인데 나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남친 집에 다른 여자가 자기 집인 것처럼 있는 것도 뒤로 나자빠질 사건인데 바로 그 여자가 하필 일진 중 일진으로 악명 높았던 이수키라뇨. 세상에 이런 일이. 네 남친이었어? 아, 정말 남자가 왜 그렇게 째째하니? 쫌팽이처럼 돈 아까워서 쩔쩔매고. 수키가 내 남친 욕을 하니 정말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화가 나서 열말 필요 없이 바로 남친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남친에게도 매우 실망이었고 사무실 찾아가서 시원하게 남친한테 핵주먹을 한 방 날리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수준 낮은 수키를 만난 탓에 남친의 민낯을 바로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수키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남친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서 잘 갖고 놀다가 버려줄게. 기다려 영미야. 하고 톡을 보냈어요.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아주 재미가 났는지 아주 둘은 이상하게 있는 장면을 일부러 연출해서 찍은 사진을 마구마구 보내더군요. 수키는 그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부모 사랑도 못 받아보고 엄마한테도 버림받아 보호시설에 돌아가며 맡겨져 자랐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애들을 괴롭혔어요. 수키가 보낸 사진들을 삭제하려다 말고 혹시 몰라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오피스텔에 다녀와서 둘의 동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수키가 남친에게 말해준 모양이에요. 만나자고 톡이 왔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수키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나 뭐라나. 그러거나 말거나 뭐든 네 책임이니 어디 한번 당해봐 라고 톡만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채 안 돼서 영미야, 네 남친 돌려줄게. 잘 갖고 놀았다 라는 톡이 왔더군요. 이왕이면 남친이 수키한테 되도록이면 된통으로 당해야 고소할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남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키가 어디 있는지 짐작 가는 데가 있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역시나 수키는 제대로 한탕하고 사라졌더라고요. 주말에 수면제 주고 전 남친이 잠자는 동안 전 남친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백화점 귀금속 코너에서 할부로 죄다 긁어놓고 오피스텔 보증금이랑 어떻게든 버티려고 찾아놓은 적금 모아놓은 돈도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아내는지 빼서 몽땅 가져갔다네요. 그래서 제가 어머, 수키가 정말 좋아했나 보네. 그 정도로 돈을 헤쳐먹는 거 보니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전 남친은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속으로 쌤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외사촌 오빠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자기 자식 결혼식 마냥 들떠서 일찌감치 서두르셔서 이른 시각에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신랑 신부도 이제 막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에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아름다운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저는 신부보다 먼저 사촌오빠한테 달려가서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신부를 찾아갔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는 입을 딱 벌리고 말았네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이게 누구야? 너 수키 맞지? 저는 그 순간 바로 외사촌 오빠를 찾아갔어요. 이 여자랑 결혼한다고? 미쳤어 오빠?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 소리에 저희 식구들이 왜 그러냐며 아는 사람이냐며 놀랐습니다. 수키는 저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져서 쳐다보고 저는 남동생한테 신부 대기실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지키라고 했어요. 설마 이젠 우리 사촌오빠 사기쳐서 결혼하려고 했니? 사촌오빠가 새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하길래
언니는 무슨 언니야. 이 여자 혼인 빙자 전문 사기꾼에다 절도범이야. 지금 이 여자한테 당한 남자가 아주 애타게 찾고 있지. 오빠, 이 결혼 무효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오빠 돈 갖고 또 내뺐겠네. 수키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친에게 전화해서 예식장으로 오라고 했고 오기 전에 신고했던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 출동시켜서 잡아가라고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망치려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나가려고 하길래 저는 태연하게 수키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었더니 보기 좋게 발라당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위에 올라타서 도망가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는데 계속 발을 동동 차서 남동생에게 잘 붙잡고 있으라고 했어요. 이 기가 막힌 광경에 사촌오빠는 어안이 벙벙이 하길래 전에 사기 쳐먹던 남자랑 찍은 사진이라며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같이 따라온 신부 친구들도 공범일지 모르니 붙잡아 두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당 받고 온 대행 서비스 사람들이었어요. 이제서야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자 나한테 그냥 보내달라고 사정하길래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난리쳤습니다. 상견례에서 보았던 사람들이나 예식장의 신부 측 사람들 모두가 대행이었던 걸로 확인되었어요. 다행히 하객들이 바로 알려주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수키는 혼인 빙자 사기죄로 구속되었어요. 그동안 결혼 예물이라며 오빠에게 다이아 반지를 받아내려고 용을 썼더라고요. 사촌 오빠는 좀 충격받았는지 정신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는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저렇게 착해 보이는 얼굴의 이면에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모도 저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다고 천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촌 오빠에게 여자 외모에만 빠지지 말고 두루두루 잘 살펴가며 만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착하고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좋아했었는데 멍청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돌다리로 두드려가며 가듯이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